안녕하세요. 수능 성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할 일은 수능 성적을 기초로 분석을 하여 주위 사람들과 상의해가지고 정시 이 원서 접수하는 것을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입시 전문업체인 진학사에서 정시 지원 전략을 짜기 전에 수능 영역별을 반영하라. 수능 활용 지표를 고려하라. 영어 반영 방법 등을 고려하라. 등등을 조언하였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관련 자료를 좀 더 보완하여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영역별 반영인데, 수능은 이제 보통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런 네 가지 영역의 점수가 반영됩니다. 그중에서 네 개 영역을 반영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3개 영역을 반영하는 일부 대학이 있고, 일부 대학이나 모집 단위는 성적이 우수한 3개 영역, 그 다음에 일부 대학이나 모집 단위는 성적이 우수한 2개 영역만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다 만족하지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해당 영역의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자기가 국어를 망쳤다면 국어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을 가는 게 좋겠죠. 특별히 성적이 안 좋은 과목이 있다면 이 2개 내지 3개 영역만 반영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역 과목 수가 이렇게 있다면 영역 반영 비율에도 차이가 난다. 대학 간에서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서강대와 이화여대를 보면요. 서강대는 수학이 43.3%를 차지하는데, 그 다음에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영어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성적이 뛰어나다면 서강대를 가는 게 좋겠고, 반대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국어 30, 수학 25, 탐구 25, 영어 20 해가지고 거의 골고루 4개가 골고루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개가 고르게 잘 나오면 이화여대 인문계열을 지원하고, 수학이 잘 나오면 서강대를 지원하면 좋겠다. 이렇게 영어 대학 간의 반영 비율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점수를 여러분들이 받으면 100분위가 나오고 표준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것을 반영하는 게 좋으냐? 그래서 예를 들어 작년도에 생활과 윤리가 원점수가 50점이면 표준 점수가 65, 100분위가 98, 그 다음에 원점수가 45점이면 표준 점수 61, 100분위가 82로 변환되었습니다. 그러면 표준 점수는 불과 4점밖에 차이 안 나지만 100분위에 따지면 16점이나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100분위를 반영한 대학이냐, 안 그러면 표준 점수를 반영한 대학이냐, 이런 것을 고려해서 활용 지표를 표준 점수이냐 100분이냐 그게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어입니다. 영어가 이제 절대 등급으로 되면서 영어 반영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고대, 서강대, 서울대, 성대, 중앙대 등은 영어를 제외한 영역으로 총점을 한 다음에 영어 등급에 따라서 일정 가산 또는 감사를 한다고 위에서도 나왔죠. 반면에 덕성여대, 인문계열, 성신여대 일부 학과들은 영어 반영 비율이 3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서강대, 서울대, 성대, 중앙대 등은 다른 거 점수를 한 다음에 영어에 따라서 가점을 하거나 감점을 하는, 예를 들어 2등급이면 몇 점 감점, 3등급이면 몇 점 감점, 이렇게 대학마다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따라서 고려된다는 거죠. 영어가 대부분 반영해서 반영 비율에 영어를 포함하는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반영 비율에서 제한제 이미 이런 것을 고려한 다음에
거기서 감점을 하거나 하는 그런 대학이 가톨릭대, 간호약학의회,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대, 중앙대, KC대, 전북대, 충남대 등은 이렇게 해서 영어 성적이 반영 비율이 아니고 나중에 가점이나 감점이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대학별로 영어 방법이 다르다. 이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대학별로 영어 방법. 특히 그 영어가 굉장히 그 모든 과목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영어도 어려웠다고 해서 영어가 절대 등급이 되어서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 수능 영어 영역별 반영 비율에 영어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아까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고 하는 그런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배제한 채 총점에서 가산한 대학, 고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제외한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을 1000점으로 하고 영어 2등급은 3점, 3등급은 6점, 4등급은 9점 감점하는 식으로 한다는 거지. 연대 인문계열은 수능 영역별 반영별에 인문계열은 16.7%로 영어를 포함하는데 인문계열 총 1000점 만점에 영어 1등급은 166.7점, 2등급은 158.3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의 연대, 고대가 다르고 자연계열도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의 자연계열은 11%를 영어로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연대 자연계열입니다. 그래서 영어 2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고대 감점은 마이너스 3점이잖아요. 근데 연대를 가면 어떻게 되죠? 총 16점 166.7점인데 158점이니까 얼마 차이가 나죠? 거의 8.4점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2등급을 받았다면 고대보다는 연대보다는 고대를 가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형에서 가군, 나군, 다군이 이제 작년하고 서울대학이 가군에서 나군을 이동하면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학에서 언론정보학과, 통계학과, 윤리교육과, 자유전공학부에서 정시 모집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한다. 그 다음에 연대가 나군에서 가군을 이동하고 연대의학과는 기존 수능 100% 선발해서 올해는 정시 2단계에서 면접 10%가 반영된다. 서강대는 전년도 수학 반영 비율이 축소되었으나 굉장히 수학 점수가 아까 높았죠. 한양대는 기존의 나군 모집 단위들이 가군을 이동하면서 전형 방법도 수능 100% 변경해 더 이상 정시에서 교과 성적을 반영한다. 그래서 이 수능 100%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 한양대학에 그 전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수시였는가요? 그때 몰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 대학 고대나 연대냐 모집 인원 가군, 나군, 다군 모집군 인원에 따라서 이게 작년도하고 달라졌다. 그리고 이제 문이과 통합형 수능에 따라서 교차 지원. 근데 수학에서 상대적으로 이과 학생들이 높은 등급을 받아서 이렇게 높은 등급을 받은 이과생들이 자연계, 인문계 모집단에 온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에서 고3 수험생 453명을 조사한 결과 33.2%가 인문계 지원 의사를 봤다. 이과 학생들의 33%가 교차 지원했다. 7월에는 29.7%였는데 수능 끝나고 보니까 이렇게 더 높아졌다는 거죠. 이과생들 3명 가운데 1명이 문과로 특히 경영, 경제 이런 쪽에 이제 38.4. 그래서 이 과들은 높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정치, 외교, 사회과학 계열이 27, 언론 홍보가 20.2, 그 다음에 어문 계열이 10.8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과 확률과 통계를 택한 인문계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간동대, 경상국대, 순천향대, 의대도 지금 인문계열이 교차 지원이 가능한데 문제는 뭔가 하면
수학 반영 비율이 30%이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이 수학이 낮아서 좀 이게 비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것은 이미 정시에 어떤 대학을 갈 것이냐인데 고려해야 될 것이 수능 몇 개를 반영하냐 그리고 몇 프로를 반영하냐 이런 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표준 점수냐 100분 이하 등 두 개 중에 어느 걸 반영하느냐 그리고 영어에서 반영을 하느냐 반영하지 않느냐 혹은 감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연대 고대 비교했듯이 차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작년도와 제도가 달라졌다. 가학원, 나학원, 다학원 바뀌어졌고 작년에 뽑지 않던 인을 뽑게 된다든지 안 그러면 선발 방법이 바뀌었다든지 그 다음에 우수한 이과 학생들이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경영 경제와 같은 쪽에 교차 지원을 하면서 이런 쪽의 과의 성적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정시 지원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제 정시 지원 전략을 짜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